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했던 것처럼 시급이 좀 올라가는 걸 볼 수도 있고요. 진입하신 분들이 시작을 해서 어떻게 고도화를 했는지 정말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꾸준하게 실력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숙련되신 분들 외에도 입문자 분들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입문자분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그 실전편에 보면은 그 프로그램이나 도구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당장 써보기엔 가장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데이터 라벨러로 활동하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내가 시급을 높여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론편에 보면 작업 효율 높이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작업 효율을 높였던 부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긴 한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시급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네. 그래프로 있습니다. 제가 했던 방식을 꼭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그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꾸준하게 어떤 그 작업 방식을 개선하는 걸 좀 찾아보면은 제가 했던 것처럼 시급이 좀 올라가는 걸 볼 수도 있고요. 라벨러 분들이 시급이 낮다라고 말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프로젝트에서 내가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급이 높아진다면 사실 그만큼 좋은 프로젝트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시급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 그 프로젝트를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나는 노력을 해서 시급을 높였다면은 나 혼자만 시급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물량을 혼자서 여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을 때도 꼭 작업 효율을 높이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앞서 말이 나왔던 시급 기록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오늘 작업하는 게 내일 당장 수입으로 환산이 돼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얼만큼의 데이터를 처리했는지 그날 얼만큼의 금액만큼 제가 일을 했는지 알 수 없거나 기억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꼼꼼하게 기록을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일했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그 프로젝트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도 빨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작업 효율성이 늘어나는 것을 기록으로 가시화되고 그리고 그것을 보다 보면 또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자신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경력 관리 더불어서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초보자든 숙련자든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혹시 시급 계산하고 기록하는 것도 막 사이트나 어플 같은 거를 뭐 추천해 주셨지 않았나요? 시급을 계산할 수 있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희가 몇 개, 한 2개 정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책에서. 네네. 사실 이거는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프로그램 명을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책에 실제로 두 분께서 기록하시고 작업했던 것들도 다 세밀하게 캡처되어 있고 또 프로그램 명도 책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라벨링 공부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데이터 라벨링 공부는 어떻게 하셨고 또 작업의 퀄리티는 어떻게 높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라벨링 교육이 없던 시절부터 라벨러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실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험을 쌓았었습니다. 네. 실제 프로젝트에서 그 가이드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정확하게 퀄리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예를 들어서 동일한 대상을 가공한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을 때 어떤 분들은 기존의 동일한 뭐 비슷한 유형의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그때의 가이드의 기억에 남아 있어서 그런 예전 가이드를 기준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워낙 대상들이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면은 내가 과거에 했던 프로젝트 딱 과감히 좀 기억에서 지우고 새 기준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동일한 유형의 프로젝트라도 세부적인 가이드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처음 배운다는 마음으로 프로젝트에 투입돼서 가이드를 본다면은 꾸준하게 실력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정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동일한 프로젝트인데도
다시 재오픈되었을 때는 가이드라인이 조금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원래 했던 작업 방식대로 제출하셨다가 반려를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항상 가이드를 꼭 보셔라, 가이드를 기준으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같은 동일한 프로젝트라도 작업이 가이드라인이 바뀌는에 따라서 작업하는 방향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가이드라인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영님은 정우님처럼 진입할 때 교육이 있으셨나요? 제가 진입했을 때는 내일 배움 카드 교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좀 뒤늦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민영님 내일 배움 교육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들은 부분이 실제로 작업하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 내일 배움 교육을 듣던 당시가 제가 이미 과거에 폴리곤이나 비박스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들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육을 통해서 크라우드웍스를 그동안 거의 몰랐었는데 그 툴의 이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는 거긴 하지만 복습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앞으로 다방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은 전반적으로 즐겁게 들었던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크라우드웍스를 알고 내일 배움 교육을 들은 게 아니라 내일 배움 교육을 들으면서 크라우드웍스를 알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내일 배움 교육은 그럼 어떻게 하다가 듣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데이터 라벨링 하시는 분들 중에서 크라우드웍스 교육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제가 내일 배움 교육을 알던 당시에는 그 당시에 데이터 라벨링 관련된 교육을 제가 알고 있는 게 NIA에서 하는 거랑 그리고 크라우드웍스에서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크라우드웍스 쪽이 신청하기가 그때 더 편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을 해서 크라우드웍스 교육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정우님도 저희 교육을 들으셨나요? 네, 물론 저도 거의 모든 과정을 다 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시면서 저희 교육을 듣고 나서 작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네, 그 혹시 마스터 과정이었나요? 제가 마스터 과정을 들었었는데요. 그 왜 스쿨버스에 박스 치는 네, 마스터 과정 큐보이드. 맞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라이다 큐보이드를 선호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좀 묘하게 달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2D 이미지에서 큐보이드를 작업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수평이나 뭐 이런 걸 좀 잘 봐야 되는데, 그 교육을 듣기 전에 프로젝트, 그거와 유사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었는데 얼마 못하고 그냥 저도 뭐 이렇게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만두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그때 마스터 과정이 생기면서 그 교육이 있길래 들어가서 정말 뽕을 뽑을 때까지 아주 실습을 정말 오래 했습니다. 단순히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어떻게 이런 각도가 되고 이 위치에서는 이 각도가 되는구나를 계속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때 바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마침 딱 그때 생겨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프로젝트 그 이미지 자체가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좀 한 2, 3일 정도 계속 돌아가면서 보고 해보고 일부러 제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좀 그 교육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마스터 과정처럼 그런 저희 크라우드웍스에서 마스터 과정을 만든 이유 자체가 데이터 라벨링 작업이 정말 매년 새로운 작업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마스터 과정은 앞으로 계속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 것과 교육 외에 이런 작업들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회원분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영님은 말씀 주셨던 게 교육 전에 이미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처음 보는 작업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비법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새로운 작업을 만나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나요? 사실 데이터 라벨링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보다 보면 이런 프로젝트가 있나? 라는 의아함이 들 정도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했던 비슷한 프로젝트지만 그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나면 저 또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작업 혹은 낯선 작업을 만나면 그런 것보다는 친숙한 작업으로 되려 돌아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새로운 작업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새로운 작업에 적응을 해야지 또 다른 데이터 라벨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작업들을 만나더라도 그냥 조금 귀찮음과 싫음을 억누르고 여기에 익숙해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그 공부를 시작하려는 마음가짐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으면 사실 데이터 라벨링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부제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라벨링 시장에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새로운 작업이라도 기피하지 않는 태도가 있다면 공부를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사실 데이터 라벨링 작업이 교육 외에 처음 만나는 작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데이터 라벨러 분들도 다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겁을 내시기보다는 정훈님과 민영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님과 민영님도 실제로 느끼셨겠지만 데이터 라벨링을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디서 일을 찾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참여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데이터 라벨링이 어떤 뭐 한 기업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관, 한 군데 기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뿐만 아니라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모든 채용 정보를 한눈에 찾아보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고요. 저도 모든 데이터 라벨링 관련 채용 공고를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뭐 지인이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특정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그 데이터 라벨링을 거기서만 해야 되는지 알고 그 곳만 좀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정말로 일거리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게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이라고 해서 12달 내내, 1년 내내 일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들도 사실 여기도 회사하고 어떤 계약을 수주해 와야 이렇게 일거리를 풀어줄 수 있는 건데 이런 계약이 얼마나 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플랫폼마다 언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플랫폼에서 작년에 일거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정말 일거리가 많아질 수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제가 실제로 라벨러 생활하면서 겪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전체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너무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 내가 주로 활동하는 플랫폼에서 일거리가 없다고 해서 너무 이 플랫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이 열심히 일해서 계약을 많이 좀 수주해 와야 저희 같은 라벨러들도 그만큼 일거리가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최대한 모든 라벨링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이 저희와 함께 가는 그 동반자라는 인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 기업들이 성장해야 저희도 일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데이터 라벨러 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혼자 이렇게 성장은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라벨러 분들이 해주신 작업으로 저희의 기업의 전문성이 어떻게 보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민영님에게도 궁금한 게 프로젝트 참여를 시도하는 것조차도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때마다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의 채용 사이트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채용 공고 사이트를 찾아보고 그리고 플랫폼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할 만한 프로젝트를 찾아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게 그때그때마다 프로젝트가 열리는 게 좀 다르고 그리고 또 선착순일 때도 있고 뭐 공고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건 좀 그때그때마다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크라우드웍스도 플랫폼은 아니지만 뭐 취업 사이트 예를 들어서 잡코리아나 뭐 사람인 이런 데 올라오는 취업
이런 데 올라오는 데이터 라벨링 공고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 크라우드웍스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오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선발이 점점 강화돼서 너무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좀 애매합니다. 과연 작업자 선발을 강화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 가공 대상이 되는 라벨링 작업 자체의 난이도가 올라간 건지에 대한 좀 구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 작업자 선발에 투입이 되어봤지만 아무래도 기본적인 작업 방식 자체가 좀 가이드나 이런 것들이 난이도가 올라간 것이 사실 좀 맞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경쟁이 심해진 것도 맞는데 글쎄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경쟁률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난이도 자체는 확실히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점차 고도화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학습해야 되는 데이터도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어떤 이런 가공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라벨러의 수가 점점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부분을 좀 적응해 나가야지 아무래도 앞으로 데이터 라벨러로 좀 활동하는데 안정적으로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합니다. 정호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저희 그 챗 GPT처럼 점점 인공지능의 학습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작업의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 시험 자체가 어려워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작업들이 새롭게 생기는 작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반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투입 전에 좀 일부러 저희가 사전 교육이 필요한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조금은 번거롭고 과정이 복잡하고 절차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교육을 받아두면 앞으로도 활용될 수도 있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이게 결국에는 걸음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크라우드웍스 관련된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여기 책에는 크라우드웍스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을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그 설명해줄 수 있었던 방법 자체가 다양한 여러 플랫폼에서 작업을 해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플랫폼은 어떤 방식으로 작업자를 선발하고 그 작업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뭐 에이모 같은 경우에는 그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모집을 하거나 혹은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레이블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프로젝트 방식이 바뀌어서 참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중간중간에 어떤 검증 문제라고 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검증 문제 점수에 따라서 할당량이 좀 정해지고 검증 문제를 많이 틀리게 되면 할당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 캐시 미션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별 튜토리얼을 통과하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근데 캐시 미션도 동일하게 중간에 함정 문제가 있고 이걸 틀리면은 몇 회 이상 틀리면 이제 작업이 좀 제한되기도 합니다. 또 이 캐시 미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비밀 요원이라고 따로 이제 그런 요원들을 모집하는데 하나의 간단하게 생각하면 인재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인재풀에 등록을 해두시면 해당되는 프로젝트가 조건에 맞는 프로젝트가 열리면 따로 문자를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라베론도 프로젝트와 관련된 체험하기만 통과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라베론은 좀 특징적인 게 프로젝트에 참여하더라도 매일 할당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개 이 정도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대신 품질이 꾸준히 좋고 반려가 적다면 이 할당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스튜디오는 그 마이크라우드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집 공고를 통해서 만약에 합격을 해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들어가서 매니저와 소통하면서 트레이닝을 받고 또 테스트도 받으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영님은 취업 그 연계 사이트에서 많이 작업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작업자를 선발하는 편인가요? 공고가 이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기업에서 그 이후에 이력서를 검토를 하거나 혹은 면접이 있으면 면접 절차를 거치고 문자나 메일이나 카카오톡 그리고 그 구인 사이트의 알람톡 이런 걸로 연락을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업체에서 뭐 필요한 서류를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언제 교육이 있으니 교육을 듣고 이런 절차들을 따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설명해 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정우님은 방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작업하는 거에 따라서 할당량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뭐 선발 시험이 있다라고 했는데 취업
연계 사이트에서 하는 모집 공고는 뭐 별도로 작업 시험이나 이런 거는 없는 편인 건가요? 작업 시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로 통과를 하고 그 이후에 면접 대상자인 사람들에게 면접을 볼 수도 있고 일정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면서 그 데이터를 언제까지 답장을 해달라고 하면 그게 일종의 시험인 셈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통과를 하면 또 연락이 오게 되고 그 이후에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절차를 밟게 해줍니다. 결국엔 취업 연계 사이트도 플랫폼이랑은 약간 비슷한 방식으로 작업자를 선발을 하고 있네요. 제가 책을 보면서 조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정우님과 민영님이 겪었던 내용만 책에 담기보다는 놓친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뭐 자문을 구하면서 확실히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주셔서 그런지 확실히 데이터 라벨링을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다 느껴졌는데요. 좀 책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목차 구성이었어요. 일단은 내가 이 부분은 꼭 전달해야겠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제일 앞에 넣기보다는 진입하신 분들이 시작을 해서 어떻게 고도화를 했는지 정말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있는 대로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목차를 구성을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차부터 정말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고 하고 제가 사실 감동을 받았었어요. 정우님과 민영님에게 이번 데이터 라벨링으로 돈 잘 버는 M잡러 대기 책은 어떤 의미이실까요? 제가 데이터 라벨러로 오래 활동했지만 사실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을 뭐 방문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항상 모니터 뒤에서만 보던 그 라벨링 플랫폼들의 매니저분들도 실제로 만나뵙고 플랫폼 기업들도 가보게 돼서 저한테는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영님에게 이번 책은 어떤 의미이실까요? 사실 박사과정 하시면서 같이 책 쓰시는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이실까요?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서 한 권으로 책을 정리를 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이 그 목적성을 다르게 쓰실지언정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라벨링을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고 데이터 라벨링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숙련자 분들 역시 이 책을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읽고 논문에 인용하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간략한 정보나 그리고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이미 서지사항이 있는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분들께도 일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을 하고 계시는 데이터 라벨러뿐만 아니라 데이터 라벨링에 관심을 가질 분들에게도 데이터 라벨링이 어떤 것인지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진짜 긴 시간 동안 인터뷰했는데 이 책을 읽어주실 데이터 라벨러 분들이나 그리고 또 활동하고 계시는 모든 데이터 라벨러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어느 정도 경력 있는 데이터 라벨러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요즘 인공지능 시장이 정말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의 발전이 엄청 빠르게 진행되면서 데이터 라벨링 시장도 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경력이 있는 분들은 이런 데이터 라벨링 시장에서 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에 좀 적응을 빠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세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시장에서 너무 큰 목표를 세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거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소한 목표를 가지고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신다면은 아마 어느 날인가 좋은 프로젝트를 만나게 될 거고 훌륭한 라벨러로 정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민영님도 데이터 라벨러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입문과 동시에 큰 돈을 번다기보다는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일정 수익을 벌 수 있다 정도의 마음으로 진입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작업물이 어디선가 인공지능의 개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례로 제가 한 바운딩이나 제가 한 텍스트 작업이
어디선가 인공지능의 개발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몰랐지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데이터 라벨링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 분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민영님과 정우님 두 분 다 데이터 라벨러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 라벨러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정보를 얻고 그리고 또 수익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정말 세세하게 두 분의 경험을 그리고 경력을 다 쏟아 부어서 넣은 책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서 다 같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데이터 라벨링으로 돈 잘 버는 엔잡러 되기 책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책 출판 기념으로 크라우드웍스에서 총 10분에게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책 읽어서 꼭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촬영에 응해주신 정우님, 민영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